오늘 영상은 SNS로 이제 수익화를 시도를 하는데 단돈 10,000원도 아직 제대로 벌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2020년, 지금부터 5년 정도 지났네요. 그때 블로그와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니까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 없이 블로그 1일 1포스팅을 했던 지난 날을 조금 돌이켜보면 디지털 노마드라는 키워드,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키워드가 생긴 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알았던 시기는 2020년 한 4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디지털 노마드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상상을 나를 펼치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트북 하나로 돈을 번다고? 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어? 300만 원은 그냥 벌 수 있다고? 그런 생각과 함께 블로그라는 플랫폼에 글을 하나씩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내가 글을 적었을 때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으면 어떡하지?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근자감이었던 거죠. 조회수가 오르지 않더라도 언젠가 꾸준히 적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과 함께 무작정 여러 주제를 블로그에 섞어가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타겟팅 및 시장 조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블로그를 시작한 2020년 제가 했던 주제는 사람들이 거의 선호하지 않는 3D 모델링이었는데요. 이렇게 노력해서 모델링 강의를 블로그 글로 포스팅을 계속 녹여내면서 이 정도면 누구나 다 모델링이 가능할 거야, 쉽겠지, 원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려두기만 하면 나한테 강의 문의가 많이 오겠지 라는 크나큰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요.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키워드 검색이라든지 키워드 검색량 그런 부분은 일절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연락이 올 거라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보다 모델링을 잘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유튜브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와야 되지? 라는 결정적인 저만의 차별성이 없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모델링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너한테 가야 돼? 라는 게 없었던 거죠. 제가 유독 강의의 질이 좋거나 이해를 쉽게 도와주는 뭐 그런 예시들을 설명을 해주거나 유별나게 잘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저한테 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기에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성과가 조금씩 뭔가가 나야지 끈기라는 것도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도 이제 하다 보면은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서 갑자기 수익이 확 벌어들이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혹해서 이제 주식에 빠져들어서 이제 가진 거 다 이제 탕진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초심자의 행운이란 것도 이제 접할 수 없었던 부분이 그만큼 3D 모델링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지 않았기도 하고 저만의 뭐 다른 차별성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부터는 또 생각이 뭐였냐면 그래 블로그는 역시 안 돼. 안 돼. 레드오션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블로그로 한 2-3개월 정도 2020년을 계속 쭉 보내다가 이제 플랫폼 탓을 하면서 유튜브로 옮겨가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이래저래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요. 미니언즈 뭐 모기 퇴치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외관 발판을 만들든지 뭐 비트코인 목걸이를 만들든지 별 시도를 사실 조금씩 했었는데 그 당시 영상 편집도 공부를 하면서 좀 배워서 이제 경험이 생겼고 좋은 경험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뭐 구독자는 한 100명 남짓 만들어졌다가 사실 이렇게 쭉 빠져서 지금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근데 유튜브에 대한 뭐 로직이나 그 당시 유행 트렌드 이런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그냥 올려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역시 성장도 당연히 더디게 되고 3D 모델링이나 프린팅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성이 그렇게 있는 분야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블로그에서 어떤 점이 문제였길래 노출이 안 되는지 수요가 어느 정도였는지 적절했는지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포스팅한 게 맞는 건지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유튜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실제 블로그에서 잘 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나가시고 한 달에 직장인 월급 뺨때기 때릴 정도로 충분히 더 잘 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런 시장을 잘못 선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쭉 해오다 보니 브랜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한 2022년에는
키워드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면서 다양한 키워드로 이제 상위 노출을 시도를 해보게 됐고, 그때 로직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허접한 제품들을 만들어 왔었는데, 저랑 조금 유사한 분야로 이거를 칼로 만들어서 오일을 막 베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굉장히 허접하구나. 그 당시엔 되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채널의 컨텐츠나 기획이나 그런 부분이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계속 하시고, 지금은 소닉도 만드시고, 짱구, 오징어 게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는데, 퀄리티 자체가 저랑은 이제 잽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비주류이긴 한데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고 있네. 저거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과 나의 차이점은 뭐지? 라는 생각을 또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생각들이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어딘가. 그분의 마음가짐과 제 마음가짐이 엄청나게 레벨 차이가 엄청 크다고 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자기 개발이나 동기부여 쪽으로 이제 단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고, 그러다 보니 평생 읽지 않던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통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모임이 지금의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로직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을 살짝 접목을 시켜서 제 블로그에 했더니, 블로그 누적 인원이 한 80명 정도까지 만들 수 있었고, 그 환경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성장하면서, 이전에는 그 차별점들을 놓쳤다면 여기에서는 단지 책만 읽는 게 아니고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제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실제 알고리즘에 대한 강의도 하고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주고 여러 가지 키워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 독서 모임에 오시는 분들 또한 할 수 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점들을 많이 강조해 드리면서 독서 모임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을 해서 만들어 본 또 경험을 가지게 됐었고, 또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지금은 건강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방문자 4,000명을 만들면서 이제 다양한 제안, 체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외에 고객과의 연결고리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마케팅 대행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양한 루트로 수익화를 진행을 시키게 됐습니다. 혹시 수익화를 하는데 어렵다,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직장인이 그게 될까? 네, 됩니다.